전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한가한 자리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동관 전 수석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제가 눈꽃만큼도 이른바 군과 정보 지금 기관에 정치 댓글을 옹호할 생각 없습니다. 잘못된 건 밝혀져야 되고 처벌받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 댓글 작업은 사실은 저희 북한의 어떤 이 심리전이 날로 강화되는 주요 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언 허가를 한 것 같고 문제를 삼는 거는 그거는 곤란하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런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짧게 이야기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식에 벗어난 질문 하지 마세요. 그 상식 안 맞아요. 이동관 전 수석의 얘기 들어보셨는데, 이현종 의원. 네. 그러니까 MB 측 입장은 일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댓글 같은 거 달라고 지시한 적 없다.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아니야. 김관진 장관 입에서도 그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 않니?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네.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걸로 비춰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사이버 사령부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그 부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 부대의 중요한 역할은 북한의 어떤 사이버 공격과 예를 들어서 이제 선동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는 것이었죠. 나중에 이제 이동관 이제 전 수석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지금 그 댓글 중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인용된 거는 0.4% 정도라는 것이죠. 0.9%. 9% 중에서 이제 인용된 게 0.4%고.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어떤 사이버 사령부의 본연의 임무, 즉 이걸 위해서 이제 했다는 것이고 그것도 필요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럼 댓글을 달아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달아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호남 사람들 뽑지 마라. 과연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을까? 예를 들어 포괄적 지시를 가지고 예를 들어 밑에서 어떤 이것을 지시를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알아듣고 했는 측면들, 일탈한 측면들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에 광우병 때문에 굉장히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실제로 물론 굉장히 관심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까지 즉 혐의 내용까지 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동관 수석이 이제 항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영호 사장 어떻게 보세요? 이걸 어려운 정치평론 전문 용어로 매를 번다라고 합니다. 매를 번다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 의견이시죠? 예, 이동관 수석이 원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0.9%에서 법원이 절반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댓글 부대 문제의 진실은 0.45%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동관 수석이 할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전직 국방장관이 이 댓글 문제로 구속이 됐고 대통령이 이 구설에 오른 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을 잘 모시지 못하는 거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하고 머리 숙이고 그리고 검찰이 요구한다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고 얘기했어야지 여기서 실무자들인 장관이라든가 댓글부대 사이버 사령부의 문제이고 대통령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참모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누가 그걸 객관적으로 믿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TV에서 회견을 보던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저 항변보다 이동관 수석의 어쩌게 보면 좀 적반하장격인 저 발언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욱더 화나게 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서영호 소장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로 기소가 됐죠? 박인 차장으로부터 이제 수백만 불 뇌물을 받아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기소 내용이 뭐 여러 가지라 하지만 핵심 뭔가 K미르 재단 재벌로부터 정치 권력을 통해서 돈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재산 수리가 농단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동관 수석의 얘기는 MB 측 입장은 사이버 사령부 문제를 가지고 사이버 사령부 댓글을 가지고 MB를 압박해 온다면 이것은 싸울 만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이건 여론조사를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MB가 뭐 수백만 불을 받았다. 또 권력을 이용해서 뭐 다스라든지 뭐 자기하고 친한 기업이 이익을 받았다. 이런 문제면 굉장히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김관진 구속되고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국내 정치의 댓글을 달았다는 이 메뉴를 가지고 삿발을 잡겠냐? 이건 삿발을 잡아볼 만하다. 한번 붙어볼 만하다. 싸워볼 만하다는 판단을 그 MB 측에서는 좀 내리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고 제가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사자방 문제라든지 노무현 대통령의 기소 문제라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유와 비교했을 때 현재까지 MB에게 둘러싼 다스나 BBK 문제는 명확한 게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사이버 사령부 댓글과 이것을 주제로 해서 MB를 압박해 나갔을 때 과연 이게 구속까지 갈 수 있겠냐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드는데 어쨌든 이 주제를 가지고는 붙어볼 만하다는 판단이 MB 쪽에 있는 것 같다. 아니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댓글 공작 지시냐는 이제 기자의 질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상당히 웃으면서 이제 민감한 질문도 피해가는 편인데 이 상식에 벗어난 질문 하지도 말아라.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MB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죠. 뭐 다선 의원을 한 것도 운이 좋은 아니고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초선 정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됐죠. 그다음에 서울시장에서 바로 건너뛰어서 청와대로 갔죠. 그다음에 더욱 운이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사실 적폐 전 정권은 기록들이 환히 있지만 전 정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J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나왔기 때문에 DJ 정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덮인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사이가 서고만하지는 않았지만 또 정권이 재창출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MB의 정치적으로는 참 큰 운인데 처음으로 이제 위기가 온 거죠. 비수가 이제 자기를 향해서 날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긴장, 예민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MB로서는 정치를 시작하고 처음 겪는 최대의 위기 국면에 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방금 전에 박상원 평론가까지 하신 말씀 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소된 것은 아니고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돌아가셔서 일단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는 것을 제가 바로 뒀습니다.